2025년 을목일간의 가장 큰 마음가짐은 밀고 나가자. 일단 부딪혀보자. 칼을 빼들었음 무라도 썰어보자. 지금까지 당하고만 살았던 과거를 청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지금까지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쫓고 있었던 것 같아.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이제는 그만두자. 까짓거 한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보는 거야. 님이 이제 다 필요 없어. 달려가는 거야. 많은 세월을 달려 나 평화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내 나이 벌써 불혹의 나이를 넘었었다. 무거워서 뛸 순 있을까? 어우씨, 남은 거라곤. 뱃살, 짜증나. 그런 너무 뚱땡 가까이 살짝 내 다리 모두 부러진다고 해도 내 마음 영원한 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을목은 병화를 보면 자란다. 이 자란다는 의미는 뭘까? 을목이 키워진다는 것이고, 사화라는 따뜻하고 활기찬 환경을 만나니 마음껏 달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더 잘 이해하려면 해월의 을사일주를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엄마가 을순아, 야야 밥 먹고 나가라. 하는데 을순이는 밖에서 친구들이랑 묵골게 하는 이 모습. 정인인 해수는 을목을 무한정 챙겨주려고 하는데 밖에서 여기저기 쏘다니며 역마성으로 밥을 묻고 댕겨야 하는 을사순이의 화기발랄한 이 모습이 딱 올해 을목의 모습이다. 좋게 생각하면 진취성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반항하는 모습이다. 언제나 운이라는 것은 한 끗 차이로 시작해 한 해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이다. 청가는 비견! 마음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뭔가 열심히 일을 벌려놓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여기서 팔자에 간목이 있다면 등락애갑의 쟁탈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대외적인 것보다는 대내적으로 마음을 바꿔 친구들하고만 놀러댕긴다. 천간에 을목이 있으면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이야기한다. 얽히고 설키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니 누가 더 예쁘나 경쟁을 하기도 한다. 병화를 가지고 있으면 탈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땐 금과 수가 필요하다. 팔자에 금생수가 안 된 분들은 너무 앞서가게 되니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 비견인 지인이 들어와 이것저것 일을 벌여놓고 단기간에 끝나는 프로젝트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이걸로 떼돈 벌자 하면 그냥 한낱 꿈 같은 일이 될 것이다. 너무 혹하는 한 해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간에 정화를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일, 취미, 사랑이 들어오는 것이다. 정화가 원래 없었다면 비록 올 한 해 단기로 끝나는 일이겠지만 마음껏 취미든 뭐든 달려보자. 단 가볍게. 무토가 있으면 을목 비견이 도움을 주러 들어온 것이다. 팔자에 경금이나 지지신금이 있으면 결과까지 나오는 한 해가 되니 무조건 달리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인생이 항상 탄탄대로가 될 것인가. 천간경금은 비견이 들어와 합을 하고 지지신금은 지장간 을경합을 하게 되니 드디어 내 남편을 잃을 기회가 들어온 것이다.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당장! 신혼초를 걷고 있는 분들은 귀를 막고, 남편이 지긋지긋한 분들은 귀를 열어라. 지금 이 기회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다. 혹시 을사일주나 을의일주인가? 특히 을사일주가 해수대운을 지나고 있는 것인가? 완전님이 지금이 딱 기회이다. 양육권, 재산 분할권이 생김과 더불어 남편과 머리싸움을 해온 지적재산권, 몸싸움을 해온 존엄성과 건강재산 증대권, 조선시대 탈피법에 의한 자유보장권, 지랄같은 남편을 벗어날 수 있는 행복추구권, 업보를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과보청산권, 이 모든 것을 단 한 번의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온 것이다. 특히 천간에 기토가 있고
관성이 약하다면 쟁제가 걸리기에 조금은 양보하며 벗어나야겠지만 2025년의 쟁제는 아주 기분 좋은 쟁제가 될 것이다. 다른 운구에 헤어져 기분 나쁘게 헤어지는 것보다는 올해 기회가 들어왔을 때 잡길 바랍니다. 올해 80인데 아이씨 허리. 아니 정춘 어머니, 우리에겐 과학기술이 이토록 발전하였고 제4차 산업을 바라보는 AI 전문 보톡스가 있습니다. 안 믿고 버리세요. 자, 천간에 기토가 있으면 제3분할에서 분리할 수 있기에 관성이 왕하게 있어야 하거나 식상이 있어야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더 멋진 곳에 취직하게 되고 이성과 헤어지더라도 더 멋진 이성이 기다린다고 볼 수 있다. 식상과 관성이 없으면 없던 일로 합니다. 단 편인이 있으면 남편 옆 바꿔 묵으면 됩니다.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 식상 또는 일간의 근을 봐야 한다. 정관이 비견에 의해 합화되기에 정관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 지긋지긋한 남편이 사라지거나 지긋지긋한 회사에서 내가 사라질 수 있으니 유군과 축토를 가지고 있으면 역으로 아주 멋진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천간 신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완전 님이 다 필요 없다. 일단 올해는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6월의 을목일간은 평광격으로 불편한 환경에서 살아왔으며 6월 을목일간인데다 을유일주까지 되어버린다면 불편한 사회적 환경에 불편한 배우자 환경까지 조성되어 있는데 이때 비견이 들어와 고생했어 칠살순아. 지금까지 잘 참아왔어. 가자. 가면 된다. 어디로든. 당장 떠나라. 천간에 임수를 가지고 있으면 내년 2월 달에 집이 팔릴 수 있다. 그때 떠나면 된다. 천간 개수를 가지고 있으면 한 해 동안은 도약을 할 수 있다. 물론 이 개수가 경금이 있어야 큰 열매가 달리게 되는데 금 없이 개수 하나만 딸랑 있다면 큰 열매는 아니지만 잠깐 동안이나마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이성에 대한 사랑이든 회사에서 진급이든 뭐든. 그렇다면 지지의 상황을 들여다보자. 참고로 을목일간은 올해 다른 일간 대비 가장 결혼도 많이 하고 이혼도 많이 하고 아이도 많이 갖게 되는 한 해가 예상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베푸느냐에 따라 적어도 앞으로 10년 가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을목일간뿐 아니라 천간에 을목이 드러나 있는 분들은 분명 명심해야 할 부분이 내년 인간관계에 의해 10년 동안의 행복이 내년 이 하나로 좌우된다는 얘기다. 원진 인연을 만나게 되는 한 해도 내년이고 깊은 관계를 만나게 되는 한 해도 내년이 그 출발 지점이다. 천간에 을목이 없으신 분들도 그 영향력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성공하고 싶은 분들이나 인간관계를 잘해서 더 크게 나아가고자 하는 분들은 딱 지금부터 덕을 쌓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내년에 인간관계에 해로움이 나타나면 10년치 농사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우선 지지의 인목을 가지고 있으면 인사형의 작용이 일어난다. 언제? 봄에. 특히 인월생은 급하게 움직이려고 할 것인데 금생수가 잘 되어 있다면 문제가 생겨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일이 진행되겠지만 팔자의 금과 수가 약하다면 특히 임묘진 사움이 대운에 놓여져 있다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일을 진행해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운이라는 것이 당장 큰 먹거리가 들어왔다고 착각하게 되니 무조건 급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다. 결국 정미년 정도의 덤탱이 쓰게 될 수도 있으니 최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 묘목을 가지고 있으면 목생활을 이끌어내는 비견이 들어온 것이다. 지금까지 계획만 하고 있었던 모든 준비된 것에 대해 무조건 실행을 하게 되는 운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해월의 을묘일주는 먼 곳으로 이사할 운이라고 해석하고 또는 먼 곳에 발령받을 수도 있는 운기다. 그리고 난 후 이성도 바로 생긴다. 축하드립니다. 진토를 가지고 있으면 2024년에 만났던 남자에게서 청혼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청혼을 했던 남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내 친한 친구를 만나고 있을 수도 있다. 둘이 짝짝꿍한 것이다. 역으로 내가 청혼을 했지만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거나 임자가 있던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거나 아주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인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월생은 이 영상 맨 끝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월생 또는 지지의 5화를 가지고 있으면 지지부진했던 일련의 일들이 비견이 들어옴으로써 한 번에 몰아치며 해결하려고 하는 한 해가 된다. 아무래도 일단 일간에 근이 있어야 쭉 밀고 나가게 되며 지지의 임목근은 마음만 앞서게 되고 묘목근은 중간까지는 이행이 잘 이루어지며 금생수로 결과를 볼 수 있다. 미토를 가지고 있으면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한 해가 예상된다. 외부적 변화가 아닌 내부적 변화가 일어난다. 내 영역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다. 함께 조직을 꾸리자. 함께 취미생활을 하자. 함께 살자. 함께 남편을 욕하자. 신금을 가지고 있으면 월지는 사회공성이니 월지 있다면 일단 내년에는 무조건 경제활동이 빡세지는 한 해가 된다. 팔자의 임목까지 있으면 놀 수 있는 한 해가 안 된다. 이는 결과를 빨리 봐야 하는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사신합평이라는 것은 일단 결과를 보기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되거나 그러한 일들을 맡게 되지만 뭔가 중간에 얽히고 설켜 과정에 매이고 중간중간에 계속 매이다 보니 시간은 없고 결과는 빨리 내야 하고 답답해 미칠 지경이 될지도 모른다. 물론 팔자에 수가 있다면 좀 천천히 가면서 결국 결과가 나오게 되지만 수가 없다면 이왕 맡은 바 멋지게 달려보자. 환경이니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것이다. 유금을 가지고 있으면 드디어 나타났다. 7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불안감에 치를 떨며 살아왔던가. 어릴 때 내 몸에 난 상처 하나가 트라우마가 되어 지금까지 불편해도 받아들이며 그러려니 하며 살아왔다. 드디어 힘든 평관 환경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비견이 왔다. 지금이 아니면 60년을 기다려야 한다. 12년 뒤인 정사년은 사실 사고치기에 딱 좋은 한 해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감춰왔던 날개를 펴고 평화의 기시개를 펴고 마음껏 날아보자. 날개를 활짝 펴고 남편을 자유롭게 때려봐. 수월생은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것이다. 지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한테 맞기는 하는 것인가? 에 대한 고민에 빠진다. 환경의 변화를 꾀하지만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관계의 변화를 꾀하지만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운세이다. 그러므로 인해 인간관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이루어진다. 인간관계를 잘 해결해 나간다면 불편한 감정을 없애줄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원진으로 인해 서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원래 사술 원진이 팔자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불편함을 항상 감수하고 살아가니 이 얼마나 멋진 인생 공부를 부여받았는가. 멋집니다. 해수를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 변동수가 생기고 살고 있는 주거 환경에 변동이 생긴다. 이직 또는 이사를 뜻하기도 하고 다른 공부를 해서 미래를 바꿔보겠다고 마음가짐을 가지기도 한다. 미래에 대한 변화를 꾀하는 운기니 다른 글자들과 함께 어떻게 변하는지 대입해본다면 아주 재밌는 명리 공부가 될 것이다. 해수대운 을사일주는 지금 당장 떠나라. 자수를 가지고 있으면 인성의 변화를 가져온다. 모자란 지식을 채우거나 못다한 자격증에 도전하게 되거나 급하게 계약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작하여 변화가 되니 관성이 강하게 자리 잡은 팔자라면 뭐든 도전해 볼 만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축토를 가지고 있으면 드디어 기회가 들어왔다. 축월생은 더욱 사회적으로 기회가 들어온 것이다. 이제 나아갈 때가 왔다. 이제 투자했던 곳이 뻥 튀겨져 뭔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누구는 쟁제하여 돈을 잃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축월생은 다른 얘기다. 어디선가 목돈이 생길 수도 있고 어디선가 안 풀렸던 숙제가 한 번에 풀어지게 될 수도 있다. 비견을 믿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화를 가지고 있으면 4월생이라면 더욱 일거리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취직하게 되거나 친구한테 일자리를 소개받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다른 공성의 사화를 보면 별 탈 없이 보인다. 하지만 을사일주는 다르다. 복음이다. 60년마다 복음은 꼭 오게 마련이다. 복음운을 겪는다는 것은 큰 복이다. 이때 탈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을사일주분들은 내년에 상대방을 보고 계속 단점이 많이 보인다면 자신에게 들어있는 무의식에 있는 단점을 반성하고 보완하라고 하는 것이니 이 한 해 동안은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람으로 태어나 3차원에서 관측 가능한 타인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평생 타인을 관찰하며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살았다면 인생에서 도움이 될 만한 큰 인연들이 주어질 것이고 타인과 나를 딱 나눠버리고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선을 그으며 살았다면 시름시름 앓는 한 해가 되는 것이다. 이를 알라고 복음운은 존재한다. 자신의 팔자에 복음이 존재하더라도 같은 효과가 일어난다. 일단 팔자에 복음이 되는 비견이 존재한다는 것은 형제관계로 올 때 이 형제관계 안에 불편함을 안고 인생은 시작된다. 하지만 스스로 이를 풀어나가야 한다. 아니면 중년 이후의 삶은 더욱 불편해질 것이다. 이는 형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청각 비견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분별하지 말라는 것에서 출발한 육신이고 이를 통해 인생을 배우라고 가지고 태어난 육신이다. 누구나 타인을 거울 삼아 살아야 된다. 같은 날 태어나 같은 팔자를 가지게 되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으며 손에 있는 지문이 같은 사람도 없으며 DNA 또한 100% 일치하는 사람은 없다. 같은 말을 전달하더라도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똑같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고 같은 물체를 바라보더라도 제각각 다른 느낌으로 사물을 바라본다. 모두 다른 시공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모두 다르게 공부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만약 상대방의 단점이 보인다면 이는 곧 내가 살아온 무의식에서 일어난 단점이니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좋은 인연이 주어지지 않는다. 누구나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중력이 일어나는 지구라는 공간에서 필연적으로 인간관계라는 것이 주어졌고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인연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이유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남 탓만 하며 살았던 삶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기가 온 것이 복음이라고 볼 수 있고 이때 탈신을 하도록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만약 인간관계를 잘못하여 정신적으로 시름시름 앓게 된다면 내가 잘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반성하고 이러한 인연들을 보내주어서 감사히 여기고 선과 악을 나누는 분별심에서 벗어나 모든 인연에 감사한다면 이른 복음운을 충분히 잘 넘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은 서서히 행복하게 바뀌게 될 것이다. 좋은 운, 나쁜 운이라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 주세요. 그렇게 인생이 단순했다면 인간을 태어나게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삶은 다양하게 주어졌으며 다양하게 놓여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